자,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도에 분명히 그려져 있다면 여러분은 그 섬의 존재를 믿으시겠어요? 이름도 있습니다. 좌표도 있습니다. 무려 19세기부터 여러 지도와 기록에 등장해온 나름 유서 깊은 섬이었죠. 이 정도면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저 좌표에 섬이 있다고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2012년 한 연구선이 이 섬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따라가고 좌표를 확인하고 실제 바다 위에서 섬의 흔적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섬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수평선을 아무리 바라봐도 없어요. 왼쪽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없습니다. 마치 소개팅 자리에 혼자 나가서 2시간째 상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바다는 섬이 가라앉았다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깊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위치의 수심은 무려 1400m, 길이 약 25km로 표시된 섬이 통째로 가라앉았다고 보기에는 애초에 그곳이 섬이 존재할 만한 얕은 바다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섬이 통째로 가라앉은 걸까요? 화산이 터지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지도에 존재하지도 않는 섬을 잘못 그려 넣은 걸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진짜 소름 돋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떠도는 괴담이 아니거든요. 이 섬은 실제 항해 기록에 등장했습니다. 실제 해도에도 표시됐고요. 여러 지도와 과학 데이터에도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세트에까지 그 이름이 기록돼 있었죠. 오늘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 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남태평양의 산호의 한복판에서 100년 넘게 지도 속에 살아남았던 섬, 이름하여 샌디섬, 영어로 샌디 아일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유령 섬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시면요, 마지막에 훨씬 더 이상한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섬이 어디로 사라졌느냐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섬을 사람들은 대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던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흔적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샌디섬이 표시되어 있던 곳은 호주와 뉴칼레도니아 사이 산호해의 아주 외딴 바다입니다. 육지에서는 한참 떨어져 있고요. 사람들이 출퇴근하듯 오가는 항로도 아니었죠. 그런데 바로 이 바다 한복판에 샌디섬이라는 지형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지도에서는 꽤 큼직한 섬으로 그려져 있기도 했고요. 문제는 이 섬에게 아주 독특한 버릇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지도마다 위치가 조금씩 달랐고 존재 여부도 그때그때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에는 있고 어떤 지도에는 없고 어떤 해도에서는 이미 지워졌는데 다른 디지털 데이터에는 여전히 떡하니 살아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단체 채팅방에서 나갔는데 알림은 계속 뜨는 그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지만요. 바로 이 어긋남이 샌디섬의 정체를 밝혀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샌디섬 이야기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876년 포경선 벨로시티호가 이 해역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항해 기록이 샌디섬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됩니다. 기록에는 거세게 부서지는 파도와 함께 샌디 아일렛츠, 그러니까 모래섬들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배에는 GPS 같은 장비가 없었습니다. 19세기 선원들은 별을 관측해 위치를 계산하고 배의 속도와 방향을 바탕으로 이동 거리를 추정하는 추측항법으로 자신의 위치를 가늠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켜도 위성이 알아서 내 위치를 콕 찍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나침반과 천문 관측, 그리고 선원의 경험에 의존해 거친 바다에서 위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항해 기록에 어느 정도 위치 오차가 생기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후 이 사건을 조사한 연구자들도 당시 선박의 위치 기록에는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건 벨로시티호가 가짜 섬을 발견했다고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겁니다. 벨로시티5의 항해 기록이 훗날 샌디섬이라는 정보가 지도에 들어가게 된 여러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것. 그럼 이 선원들은 대체 뭘 본 걸까요? 파도였을까요? 얕은 암초였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바다에서 뭔가를 봅니다. 항해 일지에 기록합니다. 다음 지도 제작자는 그 기록을 참고해 지도에 옮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작자는 이전 지도를 다시 참고합니다. 이쯤 되면 이거 정보 전달이 아니라 거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던 말 전달 게임이에요. 첫사람은 분명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했을 텐데 10번쯤 전달되고 나면 저기 확실히 섬이 있으므로 둔갑해 있는 거죠. 처음에는 누군가 바다에서 뭔가를 봤다는 불확실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 지도에 섬이 표시돼 있다는 사실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곳에는 섬이 존재한다는 확신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처음 정보에 붙어있던 불확실성은 조금씩 증발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지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샌디섬 역시 어쩌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섬이 바다에서 자란 게 아니라 기록 속에서 자란 거죠. 샌디섬은 19세기 후반부터 여러 지도에 등장했지만 모든 지도에 똑같이 표시됐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도마다 위치도 달랐고 존재 여부도 제각각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섬의 존재를 실제로 확인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측은 1974년 항공정찰을 통해 이 지역에 섬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공식 해도에서 삭제합니다. 호주 측도 1985년 무렵 이 지형을 공식 해도에서 지웁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섬은 완전히 퇴장했어야 합니다. 은퇴 시까지는 아니어도 조용히 사라졌어야죠. 그런데 안 사라졌어요. 왜였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도라는 게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종이 지도에서 지워진 정보가 다른 지도와 데이터에는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샌디섬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디지털 데이터의 세계로요. 20세기 후반 지도 제작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종이에 그려져 있던 해안선과 지형 정보가 컴퓨터 데이터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과거 지도에 남아있던 정보까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샌디섬도 이 과정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미국이 개발한 월드 벡터 쇼어라인, 그러니까 세계 해안선 데이터베이스인 WVS에 샌디섬 정보가 들어갔고요.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WVS는 누군가 혼자 보는 개인 메모장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데이터셋이 이 정보를 가져다 쓸 수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회사. 위키에 누가 잘못된 정보 하나 올렸는데 아무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서 보고서 10개를 만들어버린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후 조사에 따르면 WVS에 들어간 샌디섬 정보는 SRTM30 같은 전지구 지형 데이터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잽코 역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샌디섬이 전지구 모델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지도에서 한번 태어난 오류가 데이터를 타고 계속 복제된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옛 항해 기록이 지도에 표시된 섬이 되고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고 월드 벡터 쇼어라인에 포함되고 다른 전지구 지형 데이터로 확산되고 마침내 잽코의 해저 지형 모델에도 반영됩니다. 이렇게 보면 샌디섬은 단순히 옛날 지도에 잘못 그려진 섬이 아닙니다. 그 오류가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타고 계속 이동한 사례였던 거예요. 실제로 과거 잽코 08 그리드에는 샌디섬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새로운 측량 자료가 반영되면서 잽코 2014 그리드에서는 이 오류가 바로잡힙니다. 즉, 샌디섬은 과학 데이터 안에서도 실제로 존재했던 겁니다. 물론 현실의 섬이 아니라 데이터 안에서만 존재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버틴 오타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위성으로 보면 섬이 있는지 없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지도 데이터와 위성 영상은 애초에 같은 게 아닙니다.
지도는 여러 출처에서 가져온 정보를 합쳐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위성 영상은 실제 지표면을 관측한 이미지예요. 샌디 섬의 경우 당시 지도 데이터에는 분명 섬이 표시돼 있었지만 위성 영상에서는 그 위치에 실제 육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위성 레이더를 이용해 분석한 중력 이상 자료에서는 주변 해저에 뭔가 솟아오른 지형적 특징이 있었을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 지형이 해수면 가까이까지 올라와서 바다색이 눈에 띄게 달라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위성이 섬을 놓쳤다고 단순하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성 기반 자료와 실제 육지 관측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를 보여줬고 샌디 섬이 표시된 위치에서는 실제 섬이 확인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문제는 위성이 섬을 못 찾은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지도 속 섬과 현실의 바다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날 이야기를 해볼게요. 2012년 호주와 뉴칼레도니아 사이 산호해를 조사하던 연구선이 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연구진이 참여한 탐사였어요. 그런데 연구진에게 샌디 섬이라는 이름은 딱히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도와 실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로운 문제였죠. 일부 디지털 지도에는 섬이 표시되어 있는데 해양 연구용 자료에는 그 섬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연구진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직접 확인하는 것, 그게 과학자의 직업병이자 매력이죠. 연구선이 샌디섬 좌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수평선을 봅니다. 육지가 없습니다. 조금 더 다가갑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구선은 지도에 표시된 섬의 위치를 그대로 통과합니다. 섬이 실제로 있었다면 배는 그 주변을 피해 움직였어야 했겠죠. 그런데 그냥 슥 지나가 버린 겁니다. 마치 예약한 손님이 나타나지 않아 텅 빈 테이블을 그냥 지나치는 웨이터처럼요. 그리고 연구진은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바로 수심입니다. 당시 항해 기록과 이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그 지점의 수심은 약 1400m에 달했습니다. 섬이 가라앉았다고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깊은 바다였던 거죠. 지도 속에는 분명 섬이 있는데 그 아래에는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깊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간극 앞에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섬이 사라진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섬이 존재했는지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혹시 섬이 가라앉은 거 아냐?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는 이 가능성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십 킬로미터 규모로 표시된 섬이 실제로 존재했다가 바다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았다면 그 주변에는 그에 걸맞은 지질학적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확인한 건 그런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고 조용한 바다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자료를 놓고 보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샌디 섬은 있었다가 사라진 섬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지형이 오랫동안 지도에만 남아 있었던 것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더 큰 의문이 생깁니다. 1876년의 선원들은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파도였을까요? 암초였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지형을 샌디 섬으로 잘못 기록했던 걸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이 질문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해상의 위치 오차입니다. 오늘날처럼 GPS로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으니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지형이나 현상을 보고도 위치를 상당히 다르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해양 현상을 섬으로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입니다. 당시 기록에 거센 파도와 샌디 아일렛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 보면 선원들이 실제로 뭔가를 관찰했을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바로 부석 뗏목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내부에 수많은 기공이 있는 가벼운 화산암, 부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부석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물에 뜰 수 있습니다.
대규모 화산 분출이 일어나면 엄청난 양의 부석이 바다로 흘러나와 거대한 부석 뗏목을 형성하기도 하죠. 생각해 보세요. 돌인데 물에 뜬다니, 이거 자연이 만든 반칙 같은 존재잖아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수많은 부석이 한데 모이면 멀리서 봤을 때 육지나 섬처럼 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설은 2012년 탐사를 이끈 연구진이 직접 제시한 설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876년의 항해자가 이런 현상을 보고 섬으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하나 있습니다. 샌디섬이 실제로 부석 뗏목이었다는 확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샌디섬의 정체는 부석이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석 뗏목은 당시의 목격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설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1876년에 선원들이 정확히 무엇을 봤는지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샌디섬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2012년에 처음 발견한 건 아니었습니다. 2000년 무렵 아마추어 무선 탐험대가 이 지역을 조사하면서 지도마다 샌디섬의 존재 여부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즉, 오래전부터 이 섬에는 뭔가 수상한 낌새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것과 직접 확인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샌디섬은 사람들이 매일 오가는 항로 한복판에 있지 않았고 관광객이 찾아가는 섬도 아니었습니다. 직접 조사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죠. 그러니 지도에 섬 하나가 잘못 표시돼 있다고 해도 누군가 굳이 배를 몰고 그곳까지 찾아갈 이유가 쉽게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이게 샌디섬의 오류가 그토록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샌디섬 사건은 진짜 놀라워집니다. 프랑스는 이미 1974년에 이 섬을 공식 해도에서 삭제했습니다. 호주도 1985년 무렵 공식 해도에서 지웠고요. 그런데도 샌디섬은 죽지 않았습니다. 좀비도 이 정도로 끈질기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에서 삭제되는 것과 데이터에서 삭제되는 건 전혀 같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공식 해도에서 지워진 정보가 다른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사람이 다시 가져다 쓴다면 이미 지워진 오류가 새로운 지도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의 유령입니다. 종이에 남은 유령은 그 종이를 버리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유령은요, 클릭 한 번, 복사 한 번으로 다른 데이터에 끝없이 복제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지도 오류를 넘어섭니다. 제프코, 그러니까 제너럴 배시메트릭 차트 오브 디 오션스, 전 세계 해저 지형을 보여주는 국제적인 데이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제프코 08 그리드에는 샌디섬이 실제 육지인 것처럼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프코 공식 자료는 그 이유를 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샌디섬 정보가 디지털 해안선 데이터에 들어갔고 그 정보가 다른 지형 데이터셋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제프코의 전지구 지형 모델에도 샌디섬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즉, 과거 지도에서 시작된 하나의 오류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과학 데이터에까지 스며든 거예요. 이게 샌디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학 데이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틀릴 수 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틀렸을 때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12년 연구진은 샌디섬 위치에 대한 실제 측량 자료를 확보했고 이 자료는 제프코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제프코 공식 문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확보한 자료와 호주 측 수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샌디섬이 포함되어 있던 제프코 08의 해당 영역을 업데이트했고요. 그리고 2014년 공개된 제프코 2014 그리드에서 이 오류가 마침내 수정됩니다. 결국 오래된 지도에서 시작된 하나의 오류가 새로운 현장 측량을 통해 다시 현실에 맞게 고쳐진 겁니다. 그럼 지금 2026년은 어떨까요? 현재 제프코가 제공하는 최신 전지구 해저 지형 자료는 제프코 2026 그리드입니다.
잽코 공식 데이터 페이지에서도 현재 잽코 2026을 최신 전지구 그리드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샌디섬 오류는 이미 2014년 그리드에서 수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샌디섬을 실제로 존재하지만 지도에서 사라진 섬이라고 설명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과학적 자료가 보여주는 건 오히려 반대예요. 샌디섬이라는 실제 섬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건 그 섬이 한때 존재한다고 믿었던 역사적 기록, 그리고 그 기록이 어떻게 지도와 데이터 속으로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흔적뿐입니다. 결국 2026년의 샌디섬은 바다 위에 있는 섬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데이터의 역사 속에 남아있는 섬인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결국 옛날 사람들이 실수한 거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샌디섬 사건의 절반만 이해한 거예요. 진짜 놀라운 부분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실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살아남았는가입니다. 한 사람의 관측 오류는 그 사람에게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류가 기록되고 지도에 들어가고 디지털 데이터가 되고 다른 데이터셋으로 복제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오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실수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건 기존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데이터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마치 오래 다닌 단골집 음식이 사실은 그저 그런데도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맛있다고 믿게 되는 것처럼요. 컴퓨터는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르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된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자동으로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여기 섬이 있다라고 입력돼 있으면 다른 시스템은 그 정보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100년 전 관측인지, 어제 측량한 결과인지, 누군가의 추정인지, 실제로 확인된 사실인지, 출처와 품질을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그 차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서는 출처가 중요합니다. 언제 만들어졌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어떤 방법으로 측정했는가, 다른 자료와 비교했는가,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수정됐는가. 샌디섬은 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아주 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보여준 사례인 겁니다. 지도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도는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에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정보가 들어가고 그 정보가 틀렸다면 지도 역시 틀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측량이 이루어지면 지도는 바뀝니다. 새로운 위성 자료가 나오면 지도도 바뀌고요. 새로운 지질학적 발견이 이루어지면 지도는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도는 절대적인 진실을 모아놓은 목록이라기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정리해놓은 기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힘은요, 한번 정답을 선언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기존의 답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여기에 과학의 힘이 있는 거예요. 샌디섬이 2014년 잽코 데이터에서 수정된 것도 그 과정의 한 사례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샌디섬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짜 섬을 만들어 넣은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는 그런 거창한 음모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소박하고 현실적인 설명이 남습니다. 한 번의 불확실한 관측, 항해 과정에서의 위치 오차, 지도 제작 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오류, 그리고 그 정보가 디지털 데이터로 옮겨가면서 여러 데이터셋에 복제된 것, 즉 거대한 음모가 아니라 작은 오류들이 우연히 연결되고 반복된 결과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섬뜩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은 거창한 각본이나 누군가의 계획 없이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세계에서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샌디섬은 정말 이상한 섬입니다. 발견됐지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에는 있었지만 현실에는 없었고요. 공식 해도에서는 삭제됐지만 디지털 데이터에서는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과학자들이 직접 그 위치를 찾아가 확인하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보통 섬은 발견됐기 때문에 역사에 남습니다. 그런데 샌디섬은 정반대였어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럼 1876년의 미스터리는 다 풀린 걸까요? 아직 아닙니다. 우리는 샌디 섬이 실제 섬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76년의 선원들이 정확히 무엇을 봤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위치를 잘못 계산했던 걸까요? 다른 지형을 잘못 기록했던 걸까요? 거센 파도나 해양, 현상을 섬으로 착각했던 걸까요? 혹은 부석 뗏목 같은 특이한 자연 현상을 봤던 걸까요? 지금으로서는 어느 하나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샌디 섬의 이야기는 완전히 해결된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작은 미스터리 하나를 남겨놓고 있어요. 지도 속 섬의 정체는 밝혀졌지만 그 섬을 처음 만들어낸 관측의 정체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도에는 섬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있었고 좌표도 있었고 오래된 항해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에도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 누군가 그 섬을 믿었다고 해서 이상할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연구선이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섬이 있어야 할 위치를 그대로 통과했어요. 그 아래에는 약 1400m에 이르는 깊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섬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섬이 있다고 믿게 만든 기록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묘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믿으시겠어요? 오래된 기록일까요? 유명한 지도일까요? 인터넷에 표시된 정보일까요? 아니면 직접 현장에서 측정한 데이터일까요? 샌디 섬의 역사는 단순한 지도 오류가 아닙니다.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복제되고 권위를 얻고 새로운 증거 앞에서 다시 수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한번 기록된 정보는 사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으면 더 진짜처럼 보이고요.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더욱 신뢰할 만한 정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복제된 정보와 검증된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샌디 섬은 그 차이를 아주 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샌디 섬이라는 유령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정보를 봅니다. 지도도 보고 뉴스도 보고 검색 결과도 보고 데이터도 보죠. 그리고 그 정보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샌디 섬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런가? 누가 처음 기록했는가? 어떤 근거로 기록했는가? 그 정보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 이후 실제로 확인된 적이 있는가? 2012년 연구선이 샌디 섬을 찾아갔을 때 바다 위에서 사라진 건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애초부터 확인되는 섬이 없었어요. 사라진 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하나의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잽코의 최신 전지구 해저 지형 데이터인 잽코 2026 그리드에는 그 오래된 오류가 더 이상 실제 섬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샌디 섬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도에 남은 게 아니라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섬. 찾아갔더니 땅이 아니라 바다만 있었던 섬. 그리고 오래된 기록 하나가 어떻게 과학 데이터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 섬. 이것이 남태평양 산호해의 유령, 샌디 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겨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도에는 정말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남겨놓은 수많은 기록이 아직도 현실의 모습을 대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어딘가의 지도 속에도 또 하나의 샌디 섬이 조용히 아주 성실하게 좌표를 지키며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타임로드였습니다.